네, 다음은 그 시장 현황과 지수 흐름 그리고 스크랩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상으로는 2265 계속 코스닥은 795 종가 지지 확인하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제 금요일날 이제 어제 아니라 금요일날 홍콩 하이버 금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좀 잠깐 제가 좀 찾아본 게 그리고 한번 이런 것들 좀 활용을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 가져와 본 거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나중에 좀 챙겨보려고 자동으로 좀 가져오게 해놨으니까 한번 테이블 3로 해서 좀 가져오면 되더라고요. 한번 좀 설정해 보실 분들 한번 설정을 해 보시고요. 요거는 계산식으로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그냥 요거 빼기 요거 1주 빼기 1주물 빼기 1일물 오버나이트 1일물 2주물 빼기 1주물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를 좀 계산해서 좋게 색깔로 표현해 놨고요. 마이너스가 나면 빨간색이 나게 좀 조건부 서식으로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거는 뭐였지? 하여간 큰 거 작은 거 순으로 좀 빨간색 좀 색깔이 변하게 조건부를 해놨고요. 지금 밑에 보면 요걸 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보통은 우리가 보통 얘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장단기 금리 얘기할 때 역전되는 경우가 원래 단기 금리가 뭐 1%, 2%대 1%대 된다고 치면 0.5, 1% 이렇게 된다면 뭐 5년, 10년 하는 그런 그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잖아요. 기회비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묶여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순리인데 지금 이게 예전에 며칠 전에 이제 계속 홍콩 하이버 금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금리 이게 좀 맞나 하는 걸로 좀 봤어요. 7월 3일 날 보면 이게 1일물이 3%대예요. 3%대. 지금 1.8%, 0.9%, 1.25, 1.764, 3%대. 예. 보면 빨간색이 많다는 거는 이게 지금 장단기 금리가 그 전 거랑 비교지만 역전됐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빨간색이 좀 그죠? 많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7월 5일부터 이제 순리대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3%대 가던 일일물 금리가 2%, 1%, 그리고 7월 6일 날은 0.3%대. 지금 오늘은 잠깐 좀 올라오긴 했지만 0.5%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일일물 1주, 2주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금리가 일단은 좀 제자리를 찾았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본다면 이제 중간중간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에서 이상 진입가 나오면 다시 여기처럼 이 빨간색이 되겠죠. 그러면 혹시나 또 전처럼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시장 상황을 다 얘기해 주진 않지만 어떤 단서를 주거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색으로 좀 변화할 때는 좀 체크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좀 생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대충 뉴스는 요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오전, 오후, 장마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 참 좋아요. 다른 그 증권사나 방송에서 하는 코멘트보다 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신뢰가 가고, 이 내용이 그 시장에서의 하락과 상승을, 말해주는 포인트가 여기가 좀 더 전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호텔 신라하고 신세계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실은 어제 따이공 실제 그 서울 시내 면세점은 따이공들이 와가지고 뭐 알바 시켜서 따이공들이 알바 시키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대리구매 시켜가지고 물건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다는데 그래도 대란이라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고 전 동영상은 안 보고 그냥 글로만 봤는데 동영상을 볼 거였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급락을 하지? 봤더니 아침에 그 시티그룹에서 매도 레포트가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급락을 했더라고요. 셀이죠, 셀이고 바이가 아니라 셀이고 호텔 신라하고 신세계에 대해서 안 좋게 본대요. 예, 보면 아시겠 넘어가고요. 자, 그 중간중간 그 기간 수급이나 이런 부분 체크해봤고 보면 삼성중공, 호텔 신라 뭐 아침부터 그냥 10시 기준인데 한국전력 뭐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경협주도 많이 매도가 나왔고 뭐 시장 흐름 해외지수 흐름이나 뭐 니케이는 2%대 뭐 아침부터 뭐 이렇게 좀 상승을 했었고요. 시장 흐름은 뭐 딱히 뭐 별사항 없었는데 그냥 이렇다 보니까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부분이죠. 아마도 마감도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여간 스몰캡에는 이제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시즌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하고요. 이건 좀 저도 좀 계속 생각 들었던 게 대북 제재 해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스테리가 되다 보니까 진전 사항이 그런 것 같고요. 그 또 여기서 이제 생각해봤던 게 이제 위안화 절상, 위안화 이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철강주 급락 코멘트는 이후 철강에 대한 세이브가드 발동인데 실제로는 중국 국내 철강 업체들이 납폭이 과하다고 판단한다네요. 약간 그런 내용. 이거 보시면 코스닥은 상승 525개, 하락은 623개.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던 날입니다. 마감 시황으로는 코스피 지수는 남북 경협주와 일부 중국 소비주를 제외한 시장 전반 강세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무역 전쟁 여파로 수산하고 대두가 왜 저렇게 올랐는지 진짜. 대두 가격이 뭐 그렇다 치는데 저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려나? 하여간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사조에서 해표 다른 건 제가 못 봤는데 사조 해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거래량 회전율이 참 높은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자전거래 치고로 이제 통정이라고 얘기하지 막 건네 토스하고 받고 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수급 거래량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좀 폭탄 돌리기 식으로 하거든요. 저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나야 뭐 폭탄 안 맞으면 되지 폭탄 돌리겠어.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끔씩은 어느 순간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면 이게 좀 빠져나가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랩 삼성생명 화재 팔아야 할 전자 주식 16조 달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보험업법 감독 규정인 시가 평가를 돼 있는데 은행 증권사는 이게 지금 취득 원가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시가에 그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면 이 보험업법의 총 자산 대비 한도인 3%보다 5.1%포인트가 초과된대요. 그러니까 8.1%에 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초과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내시경 없이 대장암 및 대장 용종 진단 가능한 기술 개발이 되어 있다네. 인트로메딕인가?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거기서 대장 내시경 캡슐 뭐 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다음 달에 저걸 하셔야 되는데 예약은 해놨는데 예약이 이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건지 보통 2-3개월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와, 하여간 빨리 잡은 게 지금 다음 달 중순인데 어머니도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저기 물을 진짜 보니까 설명서랑 게 어렵더라고요. 한 뭐 2리터인가 1리터씩 뭐 몇 통을 계속 마셔야 되는데 다른 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 얘기하셔도 다들 그게 되게 힘드시더라고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떠도는 소문인지 아닌지 아니면 누가 뭐 대장 내시경 받고 나서 힘들어하다가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생각에 저런 부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대변 잠혈 반응 검사를 통해서 하는 이 키트가 실제로 그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AP 시스템 LLO 장비에 다변화 다 올렸다는 기사가 있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배진옥 기자인가? 얼핏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간 필옵틱스도 그렇고 AP 시스템도 그렇고 뭐 둘 다 주가가 참 많이 망가졌어요. 원래 필옵틱스가 DPSS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AP 시스템 거를 다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주가는 그렇네요. 하여간 근데 AP 시스템도 좀 많이 좀 망가졌고요. 하여간 좀 이쪽으로 좀 해서 좀 좋아지려는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부분에 좀 변화가 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마존의 공습 이거 기사를 보다 보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아마존이 PC 부품 직구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이벤트인지 지속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좀 배송비를 그 면제해 주나 봐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따져 보면 동일 가격은 우리 국내에서는 최저가가 배송비 포함해서 117만 원인데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20만 원 이상 비싸다네요. 그 메리트가 좀 사람들한테 있겠죠. 근데 대신 이게 좀 환불이나 이런 그런 부분,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이런 그 대기업 제품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AS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문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저 부분만 좀 일정 부분 좀 신뢰가 가면 저런 가격 메리트는 왜 중국산 그 전기차 배터리 쓰듯이 저런 부분들도 된다면 유통에서 지금 저건 어차피 물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물건을 유통상에서 좀 그 소비되는 비용을 빼져서 그게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불편함이나 어떤 그 AS에 대한 부분, 반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아마존이 좀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